반다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수원 팬분들이 애정하고 아끼는 응원가 나의 사랑 나의 수원의 가사는 단순합니다. 오, 사랑한다. 나의 사랑 나의 수원. 오, 좋아한다. 오직 너만을 사랑해. 네, 단순하면서도 어찌 보면 직설적인 표현, 운유법이라고는 들어가지 않는 가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응원가를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 듣고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수원, 이 팀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고백. 우리 모두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수년째 우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니폼은 구하기 힘든 것이며 왜 경기 예매는 매번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걸까요? 팀이 힘든 시기, 이 팀을 구하고자, 지키고자 이렇게 나서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골다방 크루가 준비한 팟캐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지금 시간이 밤 10시를 넘었는데요. 매번 피곤하실 텐데 기꺼이 나와주신 골다방 크루 패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출격 대기 중인 왼발의 카즈키 건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카즈키요? 위용. 왜요? 어디 가나요, 카즈키? 하필이면. 왜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유니폼 샀다고 또 떠나는 거야? 빌어먹을. 빌어먹을 나왔다. 네, 강윤님도 인사 나눠주시죠. 나는 응원을 하는 게 아니야. 90분간 소리를 지르는 거지. 안녕하세요. 청주사는 고성방가면 최강윤입니다. 보니까 고성방가형 맞습니다. 목소리 제일 커. 방금 이거 굉장히도. 드립 모르시는 거죠? 네, 몰라요. 뭐예요 이거? 조재진 드립인데. 나는 축구를 하는 게 아니야. 90분간 리듬을 타는 거지. 제 기억에서는 조재진을 지웠습니다. 3J였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창원원정을 오랜만에 저희 멤버들이 다 모여서 갔다 왔는데 피곤해 죽겠습니다. 아직도 여독이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다들 피곤하셨죠? 그 이동거리에서 오는 피로가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득점 없이 비겨서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각자 창원원정이 좀 어떠셨나요? 예, 저는 피로 플러스 육아와의 전쟁이었고요. 애들은 좀 심심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일정상 금, 토 이렇게 1박 2일로 갔었잖아요. 토, 일로 갔었으면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강윤님이 또 당일날 오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전날 함께 오셨더라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윤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청주 살기 때문에 그 오송역을 통해서 KTX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이 창원이라는 도시가 멀기도 하고 그래갖고 시간대가 나빠서 그 차 예매하는 게 쉽지가 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많이 없더라고요. 경기날에도 오전 7시 차를 타고 창원에 도착했고 또 경기 끝나고는 차가 없어서 경기 다음날 아침 7시 차 타고 다시 청주 왔어요. 창원에서 올라왔는데 조조 영화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참 쉽지가 않았고 일요일 하루로는 휴식이 모자라서 월요일 날도 연차를 쓰고 좀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나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쉬어주셔야 되고요. 저도 일요일날 진짜 갤갤댔거든요. 피곤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하루 전날에 이제 창원을 제가 내려갔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그리고 강유님도 아침 일찍 오시니까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경기까지 시간이 꽤 남았는데 일행들이 다 피곤해가지고 진짜 좀비처럼 떠다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피곤했던 일정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그 경기날 점심에 좀 맛집을 가려고 하는데 창원에 맛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유명한지. 그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요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창원이 아무래도 그 계획 도시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체인점들, 프랜차이즈들은 많은데 뭔가 창원만의 특색 있는 건 없어서 한참 떠돌다가 언양식 불고기를 저희가 먹고 왔습니다. 울산의 음식인 언양 불고기를. 그 언양 불고기집 갔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 막내 하늘군이 그 소고기를 못 먹어요. 여자친구도 못 먹고 하늘군도 못 먹고. 아니 여자친구분은 드셔. 하늘이가 못 먹는다?
하늘군이 못 먹는데 근데 그걸 까먹고 있었어. 저도 들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언양 불고기 맛있겠다고 갔는데 이제 하늘이 왔는데 저 소고기 못 먹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참 미안하더라고. 근데 저나 건호스님은 그럴 수 있는데 상사분께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늘이 때문에 그 저희 팀이 회사에서 소고기 회식을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데 난 언양 불고기가 소고기인지 몰랐어. 아하. 그때 알았어요. 예. 언제부터 소고기를 만들었지?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불고기 하면 다 소고기잖아요. 그렇긴 하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돼지고기로 불고기를 만들진 않지. 제가 고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아무튼 요번에 확실하해서 언양 불고기는 소고기다. 이거 제가 확실하게 알고요. 하늘군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전해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원정 다녀오신 팬분들도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부산 원정에서 선보인 변성환호 2주 리그 휴식기 동안 많은 변화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코치진의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코칭 스태프 새로 오신 분들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코치진에서 신화영 골키퍼 코치와 김성현 피지컬 코치는 그대로 유임이 되었고 새로 3명의 코치분들이 부임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 출신으로 김도용, 민동성 코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김도용 코치는 변성환 감독과 함께 17세 이하 대표팀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었고 민동성 코치는 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코치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합류한 이상용 신임 코치는 성남FC의 15세, 18세 이하 팀 감독으로 재직을 했었고요. 아마도 변성환 감독이 성남 코치를 역임하던 시기에 같은 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팀에서 뛰었던 최신기종, 백이종 선수가 새로운 스카우터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코칭 스텝의 특징점이라면 감독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 코치를 따로 임명하지 않은 상태로 코치진을 운영하는 것과 지도자로서는 좀 젊은 축에 속하는 변성환 감독에 맞춰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생의 상대적으로 젊은 코치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번 새로 개편된 코치진은 공격, 미드필드, 수비, 세트피스 등 각 파트별로 세분화를 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코치진을 보면서 한 가지 우려점이 든 것은 감독과 마찬가지로 성인 프로팀 경력이 전무한 점이 좀 걱정된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단계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온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P급을 갖고 계신 코치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2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강윤님 앞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포지션별로 또 분업이 잘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잘 받았고요. 경기 전에 영상 보면은 이 코치진들이 다 이렇게 도열해서 선수들 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거 보니까 뭔가 팀으로서의 그 끈끈한 게 좀 느껴지고 또 경기 중에 이 코치진들이 각자의 그 파트별로 이렇게 나서서 뭔가 그 지시하고 하는 모습도 보여서 뭔가 기존과는 다른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코치진이 인터뷰를 할 때, 부임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수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전 그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사활을 걸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지금 이 코치진 신뢰가 많이 가고 또 믿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잘 추스려가지고 반드시 반등을 좀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듯 좀 무게감 있는 코칭 스태프로 개편이 되었는데요. 코칭 스태프까지 개편되고 나서의 첫 경기였습니다. 경남FC와의 창원 원정 경기였죠. 각 패널분들 또 간만에 직접 다녀오셨는데 경기 소감 부탁드립니다. 커너스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제가 앞서 경남 원정 브이로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경력직을 뽑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저도 그 얘기가 이해되더라고요. 예. 축구는 이제 감독 노름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경력직이었다. 요약할 수 있겠고요. 강유님도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같은 부분을 느꼈는데 경기 전 워밍업 훈련부터 달라진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러닝 훈련하는 것부터 슈팅, 그 다음에 킥 연습까지 기존 훈련과 다른 모습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훈련을 한다는 느낌?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는 선수가 패스하고 코치가 내주면 슈팅 때리는 훈련으로 슈팅 연습을 했는데 정면, 양쪽 측면에서 세 군데에서 슈팅 훈련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훈련도 좀 더 세분화돼서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더 세밀하게 작동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이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경기력을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하자면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기력들이 나와서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경기였습니다.
정말 득점만 있었다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정말로요.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다들 긍정적으로 이 경기를 평가해 주셨는데 그 경기 선발 라인업 보고 나서 좀 의아했었거든요. 특히나 건호스님이 이 뭐지? 막 이랬었어요. 이 라인업에 대한 각자 코멘트 또 감독님의 의중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감독 부임 후 이제 제대로 된 첫 경기 어떤 팬분이 만드신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는 드디어 2024 시즌이 시작했다라는 제목으로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제대로 갖추고 시작한 첫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첫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 모두가 궁금해하고 기대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한 어쨌든 밑그림을 첫 선발 라인업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KBK 김보경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이걸 의아했었죠. 네, 물론 이 자리에 이제 퉁가라 선수의 부상 여파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중앙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드필더로 변성환 감독은 우리 스쿼드에서 김보경 선수를 낙점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김보경 선수는 어쨌든 감독의 의도대로 적극적으로 박스 침투하기도 하고 오른쪽을 중심으로 이어진 공격 전개에서 침투나 연계로 기여하는 등 올 시즌 들어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여줬던 게 꽤 인상적이었고 그게 또 팀에도 잘 녹아드는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보경 선수 투입에 따라서 후방에서는 기존에 패스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던 이종성 선수가 있었는데 그 역할 대신 수비 가담하고 활동량의 강점이 있는 김상준 선수가 또 투입된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김상준 선수도 이날 좀 잘했고요. 결정적인 슈팅도 막아내고 수비 가담이 아주 왕성하게 해줘서 아주 훌륭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의아했던 포지션의 선수들이 제목 이상을 해주면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건하스님도 이어서 해주시죠. 네, 저도 강윤님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그 강윤님이 지난 팟캐스트에서 이종성 선수가 되게 중용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모두 다 이종성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경기 그날 아예 못 뛰었거든요. 물론 오늘 코리아컵에서 120분 풀타임을 뛰긴 했지만 저도 이제 비슷한데 이종성 선수는 아무래도 뿌려주는 패스가 강하고 또 수비형 미드필더인데도 전진성이 의외로 좋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있는데 변성환 감독이 공격형 미드필더를 2명을 두면서 아예 오리지널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김상준 선수로? 네. 김상준 선수가 수비 포백보 하거나 볼을 후방에서 좀 안정적으로 소유하는 데 더 특화된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선발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변성환 감독을 보면은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이 측면 쪽에서 숫자 싸움을 계속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공이 우리가 측면에서 계속 공격이 전개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카즈키와 김보경 선수를 이제 투 공격형 미들로 쓴 의도가 그거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를 보시면은 계속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계속 측면으로 2대1 주고받고 2대1 주고받고 공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변성환 감독이 하고자 하는 축구가 그런 축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거기다가 한마디 좀 더 덧붙이자면 제가 이번 경기를 보면서 변성환이란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게 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자기 색채가 분명하고 그거를 밀어붙일 수 있는 뚝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지도자구나, 자신감 이게 있는 지도자구나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느꼈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하게 됐냐면 이 최근 현대 축구의 트렌드 중 하나는 반대발잡이 윙어, 즉 인버티드 윙어를 활용한 박스 진입이 대세인데 변성환 감독은 이번 창원전도 그렇고 지난 부산전도 그렇고 오른발잡이 공격수인 손석영을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오른발잡이 풀백인 이시영을 함께 배치해서 사이드라인을 타고 가는 공격을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 축구의 흐름과는 좀 다르지만 자기가 구상한 이 공격 루트가 유효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으면 그것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일단은 굉장히 좋다. 어설프게 남의 것을 따라하는 것보다 내 것을 분명히 가져가는 지도자구나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유행을 쫓지 않는다. 네. 물론 반대편에는 반대발잡이 윙어인 김주찬을 또 배치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경남 경기는 전반전에서 오른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공격을 시도했어서 그런 게 뚝심도 있고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게 효과도 나타냈다는 거에 대해서 좋은 지도자구나라는 걸 한 번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김주찬 아이솔레이션 전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펩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 아이솔레이션 전술은 결국 펩이 만들어낸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펩 인터뷰를 보니까 의도적 고립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쪽으로 그렇죠. 네. 지나치게 몰아서 반대편을 의도적으로 고립시켰다가 한 번에 돌리는데 이제 그것을 변성환 감독은 조윤성 선수의 롱킥으로 시도를 하진 않았나. 그래서 김주찬 선수로 하여금 롱킥으로 수비수를 땡기고 거기서 이제 1대1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런 게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자기의 스타일은 가져가면서 현대 축구에서의 좋은 점은 어느 정도 차용하려고 하는. 건우스님은 또 김주찬 아이솔레이션 전술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실히 좌우 측면을 공략하는 공략법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이날 사실 김주찬 선수가 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였거든요. 맞아요. 예. 네, 터치나 이런 게 좀 아쉬웠죠. 왼쪽에서의 그런 공격력이 다소 좀 아쉬웠는데 왼쪽에서 김주찬 선수가 진짜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온다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무서운 공격 전술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밀리치 선수나 카즈키 선수의 그런 도와주는 게 조금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주찬 선수가 의도적으로 고립시키는 건 좋은데 그거를 2대1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놨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살짝의 아쉬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김주찬 선수가 사이드에 찢어 있다가 받아서 들어오는 것까지 굉장히 잘 됐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받아주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부족해 보였던 건 좀 사실이어서 이런 점이 좀 잘 보완된다면 좀 무서운 또 하나의 공격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그 거너스님이 윙어들 되게 좁게 쓴 거 굉장히 극혐했잖아요. 아, 극혐했죠. 좀 속 시원하셨습니까? 아우, 말 하나만 하죠. 너무 보기 좋았고, 아, 이제서야 내가 원하던 축구가 나오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 제가 감독은 아니지만, 진짜 보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맞아요. 시원시원한 맛이 확실히 있었어요. 보면서 진짜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아우, 이거지를 몇 번을 외쳤는지 몰라요, 속으로. 이렇게 또 변버지의 팬이 탄생하는군요. 제가 이거 꼭 언급하고 싶었는데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샤이 KBK입니다. 그리고 거너스는 앵그리 KBK입니다. 거의 안티 KBK 같던데요? 네, 제가 이거는 건어스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날 KBK의 활약은 어떠셨습니까? 개인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우. 그 박한 건어스가 이제 후한 점수를 주셨네요. 본인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올 시즌 들어서 최고의 경기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KBK 그 오른발 슈팅 기억나시죠? 그건 넣었어야지. 확 때린 거. 그러니까 들어갔으면 끝나는데 그러면 건어스가 죄송합니다 이거 할 텐데 그냥. 그날 경기에서 김보경이 놓친 게 그 중거리슛 말고도 2개가 더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만 넣어줬어도. 그래서 제가 3점 깐 거예요. 하나 1점씩. 깐 3점은 다음 경기에서 하나씩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유튜브 동종업계 KBK 응원합니다. 다음 경기 또 기대를 해보고요. 기존의 빌드업 시점이 변형 3백이었기 때문에 조윤성에게 상당히 쏠려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백동규까지 같이 분담하는 것 같았어요. 이 수비에서의 빌드업 패턴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좀 전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공을 잡았을 때 양 센터백이 상당히 측면으로 많이 찢어졌었고, 그러니까 조윤성 선수가 자꾸 전방으로 패스를 하다가 잘려가지고 이제 위협적인 장면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역습을 맞는다거나. 맞아, 기존엔 그랬었죠. 예. 근데 조윤성 선수는 거의 롱킥을 주로 많이 시도를 했었고, 근데 백동규 선수가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을 몰고 전진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공간이 났을 때 치고 올라가는 능력. 그래서 변성환 감독님이 백동규 선수의 이런 능력을 좀 잘 활용하기 위한 빌드업을 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유님도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변성환 감독 부임 전까지의 수원 삼성은 빌드업 시에 빌드업 축구를 하는 다른 팀들이랑 같이 다른 팀들 하는 것처럼 센터백이나 빌드업을 위해서 내려온 미드필더가 공을 많이 소유하는 그런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스미스가 나오면 굉장히 치명적이기도 했고요. 근데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인 부산전서부터 측면, 특히 오른쪽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윤성 선수나 백동규 선수가 빌드업에서 큰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풀백한테 안전하게 패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노트를 사용하면서 빌드업에서의 안 좋은 점, 위기라는 게 많이 줄었고,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미드필더들이 좌우로 벌려주니까 뮬리치가 많이 내려와주면서 뮬리치한테 다이렉트로 그 센터백에서 센터포워드로 가는 패스들이 여러 번 시도됐거든요. 그런 점들도 굉장히 아주 좋아 보였어요. 뮬리치 선수 터치가 좀만 더 좋았으면 위력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으로 쏠려놓고 김주찬 선수에게 시도하는 롱킥도 상당히 정확해서 그게 또 상대 수비를 되게 뒤로 물릴 수 있는 그런 시도도 되고 또 김주찬이 1대1로 공을 받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킥을 연결해줘서 그런 면들이 좋아서 이렇게 빌드업이 좀 패턴이 다양해졌다. 상대가 뭐 하나만 막으면 된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막게 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위력 있는 축구를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한 명에 쏠렸던 게 이제 분산이 되다 보니까 또 공격 옵션이 좀 늘어난 느낌이었고 여기서 좀 잘 인지를 해야 되는 게 강윤님이 이제 뒤로 물러나게끔 뒤로 이렇게 공을 때려 롱패스를 시도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롱패스라고 하면 보통 뻥축구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표와 타겟을 주고 정확하게 롱패스를 주는 경우는 상대 수비 라인이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수비 조직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무실점 경기를 했는데 빌드업도 잘했지만 이날의 수비 조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서 가장 싫어했던 선수 중 하나가 존 테리였거든요. 상대 팀으로 만나면 너무 싫었어요. 속칭 걸레 수비라고 불리는 끝까지 달라붙어서 상대방을 방해하는 수비를 했기 때문에 끈적끈적하게. 네, 상대가 만나면 참 더럽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경남전에서 백동규의 플레이는 그 존 테리가 생각나는 플레이였다. 끈질긴 맨마킹과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로 상대방의 공격수들을 굉장히 괴롭혔고 그리고 또 백동규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아마 전에 브라이언님이 한번 언급하셨을 것 같은데 라인 조율을 백동규가 계속 지시를 하더라고요. 조윤성 선수에게 계속 지시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라인 조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 둘이서 라인 조율을 하니까 풀백이 올라가거나 업사이드 라인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없어지고 그런 점이 또 백동규 선수가 오면서 좋아진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수비수나 골키퍼의 그 이름을 보면은 절대 수비가 약한 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골을 많이 먹다 보니까 올 시즌에 이게 상대방이 공을 몰고 올라가면 막 불안해요, 팬들이.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우리 수원은 수비가 약해, 약간 이런.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윤주태 선수가 공 잡고 막 올라가니까 안 돼, 막 그랬잖아요, 저희가. 강윤님 특히 이제 윤주태는 안 돼! 저는 윤주태라서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윤주태는 안 돼. 그러니까 윤주태라서 안 돼. 네. 북패 출신은 안 돼. 네, 그거죠. 예. 근데 따지고 보면 양영모 선수가 슈퍼 세이브 한 게 없어요, 이번 경기에. 그러네요. 예. 예, 그 유효 슈팅이 3개였는데 다 그냥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공을 잡았거든요. 그만큼 수비가 진짜 좋았고 뭐 백동규 선수는 강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걸레 수비. 상대팀 제가 만약에 상대팀이었으면 진짜 카드 받더라도 진짜 죽방 한 대 날렸을 겁니다. 진짜 그렇게 수비하면 너무 좋았고 조윤성 선수도 그렇게 수비 같이 하더라고요. 끈질기게 나와서 그러니까 뒤에서 지역 방어를 하지 않고 맨투맨으로 상대 공격수가 내려서 볼을 받아주면 같이 올라와서 그냥 뒤에서 막 걷어차고 이러는 모습 보니까 제가 원하던 수비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나 수비 조직이 좋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시죠? 리그에서는 수비가 강한 팀이 우승하는 거. 진작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이날 수비 특히나 포백 너무나 좋았고요. 특히 백동규 선수랑 조윤선 선수랑 룸메이트라고 해요. 너무 좋은 판단인데요, 그것도? 네, 그래서 수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동규 선수 특히나 경기 끝나고 나서 여기가 빅버드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선수들 그 고마움에 의해서 특히나 먹을 생각을 안 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 꾸준하게 유지해 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지금 원래 카즈키 선수가 그동안에 부진했던 모습과 달리 이 경기 너무 잘하지 않았나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오늘 팟캐스트 한 5시간 전인가요? 어마어마한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사실상 뭐 오늘 코리아컵 중계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유명 기자들의 피셜도 나온 걸 봤을 땐 사실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네, 희열 위고 떴죠. 예, 카즈키랑 이제 서울 이랜드의 피터 선수와 그 마트레이드죠. 마트레이드가 성사 직전입니다. 되게 의아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저의 유니폼을 사면 떠난다는 징크스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슬프고요. 건어스님 때문이네요. 네, 저 때문입니다. 유니폼을 불살라든지 문제가 해야지. 있네요. 예. 어쨌든 제가 이제 피터 선수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좀 급하게 찾아봤어요. 근데 되게 피지컬이 좋더라고요. 그 변성환 감독이 카즈키를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축구 스타일과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이 미들에서
그 피지컬적으로 상대를 이렇게 찍어 누르는 선수가 저는 없거든요. 되게 다 보시면 네, 맞아요. 예, 네, 이종성 네. 선수가 그나마 투지 있게 하는데 뭐 피지컬적으로 막 상대를 막 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피터 선수가 되게 피지컬이 좋고 신장도 크고 하다 보니까 아, 변성환 감독이 쓰려고 하는 미들은 그런 피지컬적인 신체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이제 계속 피지컬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변성환 감독님 인터뷰 하신 것도 봤는데 오히려 그렇기 네. 때문에 트레이드를 좀 성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도 카즈키 그 급이 있는데 좀 이 트레이드 아쉬운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많이 아쉽죠. 사실 카즈키 선수가 작년에 수원에 입단했을 때 정말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물론 중간에 그렇죠, 예. 그 강한 압박으로 인해서 뭐 부진했던 장면도 있었고, 특히나 올 시즌 초만 하더라도 좀 부진했었어요. 그렇죠. 예. 예, 뭐 퇴장도 당했었고. 근데 어쨌든 그 선수의 능력을 감독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변성환 감독이 오면서 특히나 이번 경남전을 보면서 아, 진짜 카즈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실 민심이, 그러니까 팬심이 좀 좋지 않았잖아요, 카즈키 선수가. 그래서 그렇죠. 변성환 감독과 함께 그 팬심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았을까, 이번 경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트레이드 소식이 떠서 뭐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럼 건어스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 트레이드 득입니까, 실입니까? 저는 피터 선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실이라고 네. 생각해요. 근데 감독님이 결정을 하신 거니까 나중에서는 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님도 이어서 이 트레이드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경남전 맨 오브 더 매치가 누군지 아십니까? 카즈키입니다. 네, 카즈키입니다. 그만큼 카즈키가 그날 경기 잘해줬죠. 킥이면 킥, 패스면 맞습니다. 패스. 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카즈키의 모습 그대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병 감독과 함께 카즈키가 잘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딱 품게 하고 오늘 그 트레이드 소식이 뜨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벙쪘다 그래야 되나? 갑자기. 네, 제가 작년과 올해 그 충북 청주 직관을 한 합쳐서 5번 정도는 간 것 같은데요. 그 작년에 충북 청주 경기를 보면서 그나마 눈에 떴던 건 지금 포항가 있는 조르지 선수 말고는 없었습니다. 조르지. 네, 냉정하게 피터 선수도 용병이라고 그렇게 뛰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선수였어요. 그래서 카즈키와 피터의 맞트레이드라고 하면 저는 수원이 무조건 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그러면 피터를 데리고 오려고 했을까요? 네, 이거는 그냥 저의 추측인데 다른 네네. 이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적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카즈키 선수가 작년에 급하게 저희가 이제 영입을 하면서 연봉 계약이 팀 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피터 선수가 뭐 이랜드를 갔다고 하더라도 작년 청주에서도 뭐 5골 넣고 막 그렇긴 했지만 엄청난 몸값을 받을 만큼의 활약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 카즈키에 비해서 연봉이 낮을 것으로 좀 추측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쿼터인 미드필더끼리 맞트레이드를 하고 그래서 수원 삼성이 아시아 쿼터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연봉을 세이브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지 않았나. 급이 좀 낮더라도 그리고 그 세이브한 비축분을 뭐 다른 포지션에 조금 더 빅네임을 영입하는데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카즈키와 피터가 그냥 선수 대 선수로 맞트레이드 됐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현금을 더 받았다거나 어떤 뭔가를 더 받지 않는 이상 그냥 맞트레이드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맞트레이드라서 선수 수준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추측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포지션뿐만 아니라 다른 포지션에 뭐 대형 영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혹시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포지션에 따라 다른 포지션도 영향을 주고 거기다 연봉 밸런스도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좀 희망회로 돌리자면 정말 빅네임이 한번 왔으면 좋겠네요. 이거 반대급부로. 어차피 이제 피터 선수가 우리 팀에 왔기 때문에 피터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 선수가 호주하고 그리스 이중 국적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시아 쿼터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로 유지하고. 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청주에서 피터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좀 이제 재밌는 표현이 지금 호들갑을 떨었던 게 라마시아 출신입니다, 이 선수가. 후전드 이승우 선수와 같은 라마시아 출신이어서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유스로서 잉글랜드의 스토크시티에도 있었어요. 지금 배준호 선수가 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 포텐셜이 어렸을 때부터 있던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하브리그에서 프로 데뷔를 했다가 호주 프로팀으로 와서 호주에 있다가 이제 충북 청주로 다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득점력이 어느 정도 있고 킥력이 괜찮은 선수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카즈키한테 가장 걱정스러웠던 이 감정 조절 관련해서 이 선수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본 경기에서도 이 자기 불편하게 하는 선수한테 엘보를 휘두르는 식으로 해갖고 옐로우 카드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다. 그리고 이제 그 중앙에서 소유를 하는 것도 괜찮고 거기서 패스를 돌리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이제 파이널 서드라고 하는 공격적인 위치에서 마무리 짓는 패스나 슛을 하는 선택이 좀 아쉽다. 제가 받던 평가는 그랬거든요. 슛을 하려면 슛을 하고 패스를 하려면 패스를 하지,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그래서 이 선수가 온 게 득일지 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 위치에 쓸지 어떻게 쓸지도 모르니까, 뭐 어쨌든 감독이 다 계획하에 이런 이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그러면 감독이 잘 판단을 해서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 한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박투박 스타일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맞아요. 하시나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우리가 박투박 하면 엄청난 스태미너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피터 선수는 박투박 롤을 수행은 하는데, 그리고 수비 가담까지는 하는데, 거기서 에너지를 다 써서 공격 시에 힘할 가리가 없어지는 약간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저는 제가 봤던 경기들에선.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좀 더 특화 있게 이 선수를 사용하면 그래도 우리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변성환 감독님이 그래도 어떻게 계획이 있으니까 데리고 왔을 거란 좀 믿음은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거너스 님도 카즈키로 마킹을 하셨잖아요. 저도입니다. 이번 시즌 홈. 네. 저도 홈, 어웨이 다 카즈키로 마킹했습니다. 골다방이 마킹하면 떠나는 걸로. 아니, 이 정도면은 카즈키 보내서 연봉 세이브된 걸로 카즈키 마킹한 사람들 마킹 좀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이 정도면.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좀 있긴 한데, 뭐 수원 뭐 우리 구단은 뭐 해주겠어요. 뭐 카즈키 등번호 14번이었으니까 이름 잘 떠내고 서정원 붙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아니, 어쨌든 연봉 세이브해서 만약에 그 강윤님 생각하신 게 맞다면 정말 빅네임 영입이 안 됐을 때는 진짜 팬들이 아마 일어나야 돼. 난리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승우 정도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마시아 출신이가 같이 오면 되죠. 라마시아 듀오. 승우 듣고 있어? 와야 돼? 네. 이승우 선수 오면 춤출 때 드럼은 기가 막히게 쳐줄 수 있는데. 또 뭐 그런 기대감도 살짝 드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날려버리고, 그래도 우리 수원의 엠블럼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감독님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솔직히 축구는 단체 스포츠이다 보니 선수 개인한테 비난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거너스님 성향도 그렇고 강윤님 성향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날만큼은 뮬리치 선수에 대한 많은 비판, 쓴소리를 저희도 많이 했는데요.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 경기 뮬리치 선수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날 뮬리치 선수에 네. 대한 비판을 했었나요? 제가? 했었나요? 했나?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뮬리치에 대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날 경기만큼은 뮬리치가 제 몫을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입니다. 변성환 감독이 전진우를 어떻게든 살리겠다 했는데 전진우 전에 뮬리치가 먼저 살아났거든요. 이날 경기 보시면 뮬리치가 헤딩하고 경합하니까 관중석에서 막 우와 뮬리치가 헤딩을 한다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수군수군 됐죠.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그 전방에서 뮬리치로 향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뮬리치가 공을 지켜내고 내주고 헤딩으로 돌려내고 해서 저희가 찬스가 났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진짜 뭐 경합이면 경합, 압박이면 압박. 사실 그 뮬리치가 골을 넣은 것도 뮬리치가 골키퍼한테 압박을 하면서 그 장면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날 너무 잘했다. 그래서 제가 그 골을 넣은 다음에 이제 너 할 만큼 했으니까 집에 가라 이제 제가 뭐 그랬었는데 이날 거기서 집에 가라 그러는 게 더한 티 아니지? 어쨌든 이날 경기 전반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뮬리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김현 선수에 비하면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이제 제가 항상 김현 선수랑 비교해서 뮬리치가 아우 저거밖에 못하네 하지만 저희가 기존 경기와의
밀리치와 이날 경기의 밀리치를 비교하면 정말 진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밀리치에 대한 평가가 조금은 바뀌었어요. 제 마음속에 있던 평가가. 의외인데? 강윤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건너스님과 이제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비슷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 네. 밀리치에 대해서 우리 수원 팬들은 아주 큰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리그에서 5골로 지금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선수인데도 우리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된 경기가 저는 경남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건너스님과 그 같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본 밀리치의 경기 중에 가장 열심히 뛴 경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경남전을 잘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열심히 했어요. 네. 하지만 무득점이었죠. 밀리치 선수는 포워드입니다. 그것도 용병 포워드. 저희가 이제 시즌 전에 백반기행하면서 청주 얘기했을 때 용병 맞아요. 경국수는 뭐다? 딸깍 한번 해주는 선수다. 한 경기당 맞습니다. 한 번씩 딸깍은 해줘야 되는 선수다. 지금 그 이랜드의 브루노 선수가 10골로 득점 1위거든요. 네. 언제 그렇게 높대? 밀리치의 2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용병 네. 선수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만하죠. 그 밀리치보다 높은 골을 기록한 게 김종민 전남의, 천안의 못다 9골이고요. 성남의 후이즈 7골, 그리고 이랜드의 또 이코바 6골 이렇게 있어요. 벌써 그렇게 다들 언제 그렇게 골을 넣은 거야? 네. 근데 이 중에서 밀리치는 16경기 뛰어가지고 5골 넣었거든요. 브루노 실바는 14경기 뛰고 10골 넣었습니다. 경기도 2경기 덜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용병 선수인데 바라는 점이란 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돈을 쓴 만큼 어떤 리턴 값이 있는 거. 결과. 네. 네. 밀리치 선수에 대해서 이제 이런 기록적인 점도 있지만, 이제 플레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제가 느끼기엔 크게 2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공격수지만 위험 지역에서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무척 떨어진다는 겁니다. 슈팅 생산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지난 경남전에 아주 단적으로 비교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저희 경남전 응원 브이로그에서도 잡힌 장면인데, 후반전에서 박스 안에 있는 밀리치에게 공이 투입을 돼요. 근데 밀리치가 오른발 슛을 항상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왼발로 터치를 하려다가 실수를 해서 그냥 무위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길게 터치됐죠. 네. 그런데 곧이어 이제 교체 투입된 김현수 선수가 아주 비슷한 위치에서 밀리치 선수 때와 같이 약간 선수 뒤쪽으로 오는 공을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쓰는 오른발로 능숙하게 터치를 해가지고 왼발 터닝 슛을 만들어서 유효 슛을 만들어내요. 이 상대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에 막혔지만 정말 멋진 슈팅하고 정말 멋진 선방 장면이었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얻는 기회를 슛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 퍼스트 터치가 생각보다 나쁘더라고요. 우리가 발이 좋은 선수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려면 터치를 잘해야 되는데 퍼스트 터치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네, 기회를 맞습니다. 슛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골 결정력입니다. 골 결정력의 부재가 뭐 아주 심각한데, 이번 시즌 그 밀리치 선수의 빅 찬스 미스로 스페셜을 만들 정도로 영상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눈으로 보고 오셨잖아요. 네, 제가 눈으로 확인한 장면만 10개 정도의 장면일 정도로 심각한 골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10개 다 넣었으면 15골로 지금 득점 1위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수원도 네, 순위가 달랐겠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런 장면이 우리가 1등으로 졌던 경기들에서 다 한 번씩 나왔거든요. 천안전, 뭐 부산전, 전남전 막 이런 경기들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찬스를 잘 만들지도 못하는데 겨우 얻은 찬스마저도 잘 못 살리기 때문에 용병 선수한테 우리가 바라는 기대값이 있는데 그 기대값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밀리치 선수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고, 조금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저희 팀 선수, 우리 팀 선수에 대해서 뭐 나쁘게 얘기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저희 얼굴에 침뱉기라 생각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선수라 생각하는데, 밀리치 선수와는 그 귀중한 용병 쿼터 한 자리를 밀리치 선수한테 쓴다? 이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건너스님 의견도 맞고 강윤님 의견도 맞고, 그래서 정답은 솔직히 정해져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도 이제 건너스님 말처럼 변성환 감독이 살려서 골만 펑펑 터트린다면 제가 그냥 추갈못인 걸로 인정하고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후반전 이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김상준 선수를 빼고 유재호를 투입했거든요. 저는 이게 약간 의아했었어요. 이종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유재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상준 선수가 뛰던 자리에 대한 직접적인 교체라기보다 전방에서 뛰던 카즈키가 내려오고 카즈키가 뛰던 자리에 유재호 선수가 투입되었다고 저는 봤는데요. 기대만큼의 화력은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포지셔닝이 익숙치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서 공을 받는 장면도 별로 안 나왔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연결한 장면도 별로 나오지 않아서 유재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위치에서 쓰인다면 좀 더 포지셔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코너스님도 해주시죠. 네, 저도 좀 의아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변성환 감독님의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김상준 선수가 엄청나게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인 문제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후반전에 저희가 계속 좀 밀리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공격적인 카드를 투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활동량을 늘림과 동시에 공격적인 카드를 투입을 하면서 약간 좀 흐름을 바꾸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유재호 선수가 투입돼서 흐름이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김현 선수랑 이상민 선수가 들어가면서 분명히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약간 되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변성환호 갓 시작했는데 사실 이날 경기까지 승리하지 못해 사실상 다이렉트 승격이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플레이오프를 노려야 할 수도 있는데 감독과 코치진이 바뀌었고 이제 마지막 모멘텀은 바로 이 여름 이적 시장인 것 같습니다. 각 패널분들께서는 현재 수원 선수단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포지션이 영입되어야 할 것 같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항상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생각을 해서요. 2선이나 공격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원 득점 선두가 뮬리치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많이 아쉽죠, 뮬리치 선수. 그래서 저는 공격수가 유입이 된다면 뮬리치나 김현과는 좀 다른 유형의 공격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김주찬 선수나 툰가라 손석영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돌격대장 같은 윙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포항의 팔라시오스나 지금 풀럼의 아다마 트라우레 같이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피지컬과 스피드 하나만 갖고 그냥 측면에서 몸빵으로 다 그냥 쳐 부셔버리는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났지만 우리가 아코스티 선수를 봤을 때 그런 선수인 줄 착각을 했었죠. 네, 그렇게 원했었는데. 맞아요. 제가 지금 잠깐 포항에 있을 때 팔라시오스 선수의 모습이 잠깐 떠올랐는데 말씀하셔가지고 무섭네요. 생각만 해도. 그렇죠. 어깨 넓고 머리 빡빡이에 흑인 선수인데 막 치고 달리고 박살내고 다니고 생각나가지고. 네, 그런 선수 진짜 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요. 강효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빈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능력이 확실한 포워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현 선수가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잔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시간이 좀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뮬리치 선수가 굉장히 많이 뛰고 있죠. 현재 우리 팀에게 부족한 득점을 채워줄 수 있는 골 결정력이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또 이제 커너스님과 비슷하게 다른 자리로는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줄 수 있는 윙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감독의 어떤 전술과도 맞물려서 사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확실하게 벗겨낼 수 있는 돌파력 있는 측면 공격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우리가 이제 돈을 쓰고 투자를 할 거면 현재 용병 쿼터 자리가 한 자리 비어 있는데 그 자리를 활용을 해서라도 이런 파괴력 있는 윙어를 좀 영입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용병 포워드가 필요하다면 교체를 해서라도 공격수를 좀 데려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동일하게 공격적 포지션에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영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수원이 지금 득점력 빈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승우야 듣고 있으면 와라. 오면 형이라 불러줄게. 듣고 있지? 마킹 간다 마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승우 오면 다 해결해 됩니다 진짜. 희망사항이긴 한데 간절히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창원 원정을 수원 팬들이 간다고 하니까 좌석도 평소보다 많이 열어주시고 경남FC의 유튜버분들께서도
가이드 영상을 좀 준비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영상을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직접 언급하면서 리스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네, 계정명을 맞습니다. 밝히려고 합니다. 그 유튜브 계정명은 창원에는 창원이라는 이름이고요. 창원하면 떠오르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경남 FC의 콜리딩 그룹에서 활동하시는 분인 듯하고 또 경남 관련해서 뭐 서포팅하는 영상이나 그런 영상 등을 만드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봤을 땐 확인됐습니다. 이번 수원전을 앞두고 이제 많은 팬들이 찾을 걸로 예상되니까 창원 축구센터를 찾는 원정 팬들을 위한 가이드북 영상도 만드시고 또 경남 서포터즈들이 원정 다니는 영상도 만드시는 등 좀 재밌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게 지난 빅버드 원정도 오셨고 이번 창원에서의 경기에 대해서도 경기 보러 오셔서 영상을 다 각각 만드셨는데 이 수원 서포터즈들에 대한 리스펙을 상당히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대단하다, 많다. 저런 건 우리가 뭐 따라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옐로우 서브마린이나 선수들 입장할 때 개선행진곡 같은 경우도 저희랑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그 경남에 새긴 검정과 빨강으로 우산을 만드셔서 저희가 우산 돌리는 퍼포먼스 할 때 같이 돌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봤어요, 저도. 네. 그러시면서 쓰는 표현이 수원 팬들과 교감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고 또,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경기장 안에서 만나면 경쟁자지만 또 경기장 밖에서는 같은 축구 팬이니까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팬 문화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 번씩 가서 보시면 다른 팀 팬들 눈에 우리 그랑블루 프렌테 트리콜로가 어떻게 비치는지 알게 되는 또 재밌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저희랑 맞붙는 팀의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못 가서 안 달랐는데 네, 오늘 좀 저희를 좀 리스펙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네요. 네, 뭐 이거를 듣고 계시거나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언젠가 한번 뭐 콜라보 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있었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긴급으로 이 내용을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이 팟캐스트 찍기 전에 코리아컵을 보고 왔거든요. 오늘이었거든요. 아, 대단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경기 버릴 줄 알았고 사실 그렇게 안중에 없었고 당연히 쉽게 질 줄 알았어가지고 원래 편성을 안 했었어요. 하지만 이걸 웬걸 감동적인 경기가 일어났습니다. 코리아컵에 대한 간단한 우리 패널분들의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건어스님 들려주시죠. 네, 저는 딱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전부터 코리아컵이나 이런 리그컵들은 유스들의 등용문과 같았잖아요. 근데 올 시즌 1, 2, 3라운드에서 유스들 거의 안 떴거든요. 그 서동환 선수를 제외하면. 근데 이번에는 대거 유스들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고 유스들이 저희가 이제 그 리그 경기나 이런 게 오면은 막 얼어있고 부진하고 터치 미스 많고 이랬는데 메탄고 애들이 이렇게 잘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쫄더라고. 네. 쫄지 않고 그냥 네, 그래서 몇몇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고, 이거 진짜 세대 교체 잘하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결과적으로 경기를 승부차기에서 패하긴 했지만, 야, 감독이 바뀌니까 유스도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괜히 메탄의 스승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효님도 경기 감동적으로 보셨을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메탄 하면 기대보다는 실망의 이름인 게 더 컸잖아요. 메탄 출신 선수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들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던 메타는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거를 이번 포항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얼마 전에 가장 최근 왕중왕전을 우승하고 온 선수들이래요. 오늘 출전한 고종현 선수나 박승수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김성주 선수도 있고. 네, 그런 선수 그래서 그런지 일단 자신감이 좀 상당해 보였고 그리고 이제 건너스님 말대로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포항 지금 리그에서 K리그 1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팀이랑 원정 경기인데 맞습니다. 예.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기 할 거 해내는 그 모습이 큰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에게 이런 동기부여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원동력이 뭘까? 감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 우리 코칭 스텝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 해설진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강원의 양민혁 선수가 고3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같은 나이대 유스들이 엄청나게 자극을 많이 받았을 거다. 나도 양민혁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도 아마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양민혁 선수를 보면서 유스 애들이 많이 자극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경기는 정말 얘가 유스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 양민혁 선수도 변성환 감독님께서 지도를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더 믿고서 따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포항이 진심으로 나왔어요. 이 네, 코리아컵. 맞아요. 오베르탄에 은근히 네, 완델손에 다 나왔는데 백성동도 나오고 네. 이호재 나오고 그놈의 황인재도 나와버렸죠. 예, 그래서 포항이 꽤나 진심이다 했는데 저는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 솔직히 이게 공격 전개는 아쉬운 게 많긴 했었어요. 근데 버티더라고요. 꾸역꾸역. 그 꾸역꾸역 버티는 것에 의외였던 것 중 하나가 라인업을 보고 한호광, 장호익이 센터백 라인일 줄 알았는데 장석환 선수가 센터백을 섰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수비해주고 잘해주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이거 인상적이었습니다. 칭찬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장석환 선수 그 자리에 너무 잘하더라고요. 정말로요. 예, 그래서 그것도 놀랬고, 그 유스 선수들 특히 지금 고등학교 선수들이거든요. 몇몇 선수들은 고등학생인데도 나와서 터치 한번, 패스 한번, 스프린트 한번, 슈팅 한번, 이런 장면들이, 특히나 박성수 선수는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의 어시스트.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이 선수들에게 귀중한 자신감, 경험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 승부차기에서 딱 한 명이 이제 못 넣는 바람에 정말 아쉽게 떨어졌는데, 그 선수 뭐 현장에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종성 선수가, 아니 뭐 실명을 깠네. 이종성 선수가 근데 오늘 잘했어요. 엄청 잘했죠.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좀 아쉽죠. 메탄 선배가 메탄 후배들 보는 앞에서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근데 잘하긴 했는데 이제 결정적인 장면 2개를 다 이종성 선수 발에서 나왔다는 게 좀 아쉽고, 뭐 리그 길고 축구 인생 기니까 오늘 일이 그 선수에게 너무 타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왜 그런 경기 있잖아요. 막 실력 체급 다 떨어지는데 그냥 깡따구 하나로 그냥 경기 버텨내는 거. 그 의외의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패기, 이런 경기를 제가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마치 그 로키 발보아 보는 것 같았고, 제가 친하게 지내는 그 포항 서포터 동생이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수원 너무 잘한다고, 미래가 밝을 것 같다고, 포항이 오히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칭찬을 아낌없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칭찬 우리 선수들이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자만하지 말고 요 경험 토대 삼아서 수원을 위해서 좋은 활약을 오랫동안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좀 덧붙여도 될까요? 그 명문 팀들은 다 그 유스 팀도 명문이에요. 그리고 유스에서 그 송곳 같은 선수들이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유로 보면 스페인 대표팀의 라민 야말 선수가 그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데 포함되어 있거든요. 방학 숙제 가지고 가 있대요. 아니, 방학 숙제 면제 안 되나?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늘 출전한 박승수 선수는 현장 학습 쓰고 나왔대요. 아, 그렇겠네. 학교를 다니고 네, 있으니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너무 재밌기도 하지만, 이 강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스가, 그리고 이제 빛나는 어린 선수들이 출연하는 게 되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것에 우리 오늘 뛰었던 선수들, 또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있을 다른 메탄 선수들이 내가 이제 앞으로 그 위치에 서야겠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 박승수 선수가 데뷔해서 쌓아줄 승수가 기대됩니다. 아우, 이런 드립 좋고요. 정말로 오늘 뛰셨던 우리 유스분들, 학생이신 또 선수분들, 강한 자신감을 갖고 마구 부딪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음 리그 경기가 성남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탄천 원정에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패배했었죠. 그리고 우리 이상민 선수에게 분노 조절 장애급의 모습을 보여준 상대 베테랑 공격수도 있었고요. 여러모로 우리가 갚아줘야 할 게 많습니다. 각자 이 경기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강윤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그 성남이 좀 묘한 팀인데요. 5월에 4연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6월 들어서 지난 경기 안양을 3대1로 이기면서 2연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연패 이후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이게 묘한 게, 우리가 리그 1위일 때 우리를 잡았고 또 지금 리그 1위인 안양을 또 잡았거든요. 아마 그 기세가 굉장히 매서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우리가 뭐 마계대전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서부터 인연도 깊고, 근데 이제 성남이 경기하는 걸 보면 상대적 강팀을 상대할 때는 내려서서 선수비를 하고, 또 상대적으로 해볼 만한 팀 상대할 때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가 모르겠어요. 우리를 상대적 강팀으로 생각할지 해볼 만한 팀으로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이제 성남 홈에서 있었던 성남전에서는 우리를 강팀으로 인정하고 선 수비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딸깍 2번에 졌죠. 당했죠. 네. 이 역습을 할 때 47번의 박지원 선수나 아버지가 유명한 17번의 신재원, 신태용 감독 아드님이시죠? 네네네.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17번의 신재원 선수가 측면을 빠르게 파고들면서 역습을 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용병 크리스 선수가 또 나쁘지가 않고 지금 득점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후이즈 선수의 결정력도 아주 매서운 편입니다. 그래서 경남전처럼 우리가 전방에서 압박을 좀 해서 상대의 역습을 사전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거기서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압박의 강도를 승부처로 꼽으셨고요. 버너스님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뭐 감독과 코치진 분들이 알아서 잘 대응하실 거라 생각하고 비하인드 영상에서 처음에 제가 언급했지만 30%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감독님께서. 그렇죠. 우리는 지금 30%다. 네, 코리아컵 보니까 한 45% 정도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이번 성남전에는 한 60% 정도 올라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런 논란의 여지도 없이 큰 점수 차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갚아줘야 될 게 많다. 확실하게 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백동규 선수의 걸레 수비가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동규의 걸레 수비 걸수. 네,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고요. 성남전 꼭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남전 데뷔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좀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마무리. 자, 경남전의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너스님 먼저 해주시죠. 아내의 유혹? 아니, 뮬리치의 유혹. 하지만 난 빠지지 않았어. 아니, 몰라요? 뭔데? 그 장서희 주연의 그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 몰라요? 알아. 네. 왜 나는 너를 만나서 그러니까 뮬리치가 점 하나 찍고 온 듯이 너무 잘했다. 아. 하지만 난 속지 않는다. 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깊게 생각하셨군요. 뮬리치가 점을 2개 찍어도 안 속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들어봤고요. 네, 강유님도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을 6개 쳐서 크리링처럼 변해서 오면 더 좋을 텐데. 아무튼 네.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인 혹성 탈출 시리즈의 그 첫 번째 리부트작인 진화의 탈출의 제목을 이용해서 적어봤습니다. 2부 탈출 변화의 시작. 좋다 이거. 2부 탈출 변화의 시작.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번 창원을 다니면서 들었던 생각을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을 꺼내는데요. 제가 이번 창원 원정 다니면서 이상하게도 26번 염기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온 동료 지지자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감독으로선 분명히 아쉬웠던 게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염기훈은 영원한 수원의 사나이이고 레전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도 그렇게 떠나보냈지만 염기훈의 유니폼을 계속 입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늘 말하듯이 영 감독님이 이걸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팬들이 감독님을 여전히 좋아하고 아끼고 있으니 잘 추스리시고 또 경험 잘 쌓으셔서 언젠가 좋은 상황에서 다시 만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마디 더 붙이고 싶었습니다. 네, 꼭 듣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염기훈 레전드죠. 예,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 또 팟캐스트에서 한번 집중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이야기 다 나눠봤고요. 앞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팀이 좀 너무 어려운 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작년 단장님께서 하셨던 표현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 있습니다. 팀 역사상 가장 힘든 시간. 여러분 모두 홀로 걷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나아지지 않는 성적과 타팀 팬들의 비방과 조롱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하지만 이 힘든 길을 걷고 계신데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옆을 둘러보면 함께하는 동료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지난 창원에서 경기 내내 고생하시느라 땀이 흠뻑 젖어 계셨던 현장팀 분들이 경기 끝나고 쉴 틈 없이 또 달려와서 원정버스 이제 팬분들 타고 또 가실 수 있게 케어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팀이 반드시 잘 돼야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보다는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좀 더 빛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날씨도 덥고 모든 게 좀 짜증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오직 너만을 사랑해봅시다. 늦은 밤, 오늘 밤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이 기다려지는 밤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딱대. 제가 두들겨 패서 승점 갖고 올게요. 우리가 점수로 목 조르겠습니다. 나 이거 반드시 갚아줄 거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